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상화폐 발행 관련해서 주요 외국의 규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발행을 하고 싶어하는 사업자분들이 선호하시는 나라가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몰타, 그리고 에스토니아, 미국, 이 정도가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국가들인데요. 금융 관련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홍콩, 미국들을 보면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약간 일정한 트렌드를 보입니다. 먼저 이런 트렌드를 먼저 아시는 게 규제 개요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가상화폐 관련해서 사실 비트코인이 나온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이런 가상화폐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뭔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용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금융당국에서 맨 처음 하는 거는 이게 현재의 그 나라에 있는 관련 법령상 규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좀 해줍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미국 같은 나라의 규제기관에서는 이런 유틸리티 토큰은 규제 대상이 아니야, 이런 거를 맨 먼저 명시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가상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우려가 많이 됐던 부분은 사실은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즉 검은 돈들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여러 군데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서 규제가 필요하면 나는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규제기관이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일반적인 재화와 같은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지나면서 성격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약간 일반적인 증권과 같은 수익을 배당받거나 이런 성격들이 가미되다 보니까 규제기관들에서는 이렇게 증권적인 성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비규제 대상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증권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인 규제 사항들이 다 있으니 만일 토큰에 이런 증권성이 부여된다고 하면 이 역시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을 거야,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ICO나 점점 나아가서 STO까지 나오는, 이렇게 점점 가상화폐의 범위라던가 활용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비규제 대상이야 라는 걸로 손 놓고 있기만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제기관들에서는 가상화폐 발행을 하려면은 보통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 그리고 이런 거를 주의해야 돼, 지금까지 규제기관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정리를 해서 그것들을 배포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뭔가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과정인데요. STO가 점점 더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나서부터는 STO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증권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이러한 주의점이 있다는 것들이 가이드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몰타와 같은 나라는 유틸리티 토큰 전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두고 법제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상화폐 규제의 경과는 사실 싱가포르를 예로 들어보면은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싱가포르에서는 마스라고 해서 통화청에서 이런 금융 관련 규제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에서는 2014년 3월 달에 이런 가상화폐, 여기서 가상화폐는 보통 유틸리티 토큰을 말합니다. 가상화폐는 규제 대상이 아니야 라는 것을 명시를 했고요. 하지만 거래소 관련해서는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서 규제가 될 거야, 이 정도로 예정하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발행이 점점점 인기가 있었던 2017년 8월 달에는 ICO 토큰이 금융시장 상품, 여기서 금융시장 상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증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금융시장 상품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Securities and Futures Act, 주식선물법이 적용될 거야 라는 거를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달에 ICO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고요. 실제로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AML 관련된 거, 증권성이 있다라면 증권법이 적용된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케이스 A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의 이러한 성격은 증권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나한테 문의하고 나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케이스 B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뭐 증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까지 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TO가 많이 이제 시행되기 시작을 하니까 2018년 11월 달에 ICO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하면서 여기에서 STO 관련된 사항도 넣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달에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되게 중요한 법인데 여기에서 일부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이 법상의 라이센스를 받고 이 법상의 규제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법 제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주요 금융 선진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 현상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명확히 해주고 규제 대상이 점점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가이드라인 또는 법 제화를 통해서 뭔가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ICO, 유틸리티 토큰의 발행에 관해서 보면 이제 규제 국가와 비규제 국가를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은 몰타와 싱가포르는 규제 국가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홍콩, 미국, 그리고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는 비규제 국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몰타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VFA Act라는 법을 통해서 Virtual Financial Asset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두고 있고요. 이 법에 따라서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는 절차들이 아주 상세하게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급 서비스법에서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지급 서비스법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규제 국가로 세 군데를 얘기를 했는데요. 뭐 미국, 홍콩, 에스토니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약간 애매한 점이 있어요. 사실 뭐 일반적인 재화에 해당하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토큰들은 규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지만 미국에서는 증권의 개념 중에 투자계약이라는 개념이 판례상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투자계약의 범위가 생각보다는 좀 넓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해석될 수 있는 토큰이 미국에 가면은 증권형 토큰, 시큐리티 토큰으로 해석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왕왕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비규제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하면서 규제를 하는 그런 좀 특이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정도가 글로벌 국가들의 ICO에 관한 규제였고요. 그리고 STO는 사실 어느 나라나 대체로 비슷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기본적으로 증권의 발행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증권 관련 법령이 규제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자본시장법, 싱가포르 같으면 Security and Futures Act, 그리고 미국 같으면 Securities Act 이런 식으로 법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증권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규제 개요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투자 설명서, 투자자들한테 이 증권이 어떤 성격을 갖는 증권이고 이 증권에 따르는 리스크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다 배포를 하고 설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신고서나 이런 것들을 규제기관한테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면은 라이센스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증권형 토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규제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가끔 보면은 이제 저희 법인에 연락을 하셔서 문의하시는 고객분들 중에 보면은 제가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마치 그 옆 동네 뭐 이마트 가서 물건 사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증권의 발행에는 증권신고, 투자설명서 이런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간도 일반적인 유틸리티 토큰의 발행에 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리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든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발행을 할 때는 이런 전반적인 규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약간의 예외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 돼야지 증권의 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이게 아니면 보통 사모라고 하죠. 좁은 범위의 사람들한테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한테만 발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니까 그 예외일 때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이런 것들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면제 사유를 우리가 원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려고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선호하는 여러 주요 국가들의 ICO, STO 관련된 규제의 개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별적인 국가의 규제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몰타, 미국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